네, 덕산 네오룩스를 포함해서 OLED 소재주들이 주목받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OLED 디스플레이 쪽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분석합니다. IPR 파트너스 이재준 이사, 정경빈 변리사 두 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사님, 최근에 이렇게 LCD에서 OLED 시장이 다시금, 사실 얘기가 나온 게 처음은 아닌데요.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그 OLED 시장이 첫 번째로 주목받았을 시기가 2017년이었습니다. 네. 2017년 아이폰에서 OLED 채택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타나면서 이 중소형 디스플레이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OLED 산업이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랬는데요. 이번 두 번째 OLED가 2022년부터는 전성기가 도래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중소형 디스플레이에서만 OLED가 이제 적용을 했는데 네. 이게 확산이 됨으로써 인해 대형 디스플레이까지 이제 파급이 되다 보니까 결국 OLED에 대한 패널이 적용처가 다변화될 것이라는 이 기대로 인해서 산업 성장이 좀 나타날 것이다 현재 내다보고 있고요. IT 기기뿐만 아니라 차량용 디스플레이 그리고 네. 대형 TV에서도 OLED의 패널의 적용이 현재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전보다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형 패널로 면적도 가면. 더 크게 되겠죠. 네. 그럼 당연히 소재나 장비단에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를 국내 고객사를 예시를 들면은 그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 노트북 및 태블릿 패널 출하량이 올해 914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11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OLED 아이패드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 개 모델 시작으로 해서 아이패드에 대한 라인업 확대가 전망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OLED의 TV 시장에 대한 확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는 450만 대, 2021년 790만 대, 2022년 1170만 대로 해서 삼성 OLED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에서도 OLED TV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장 규모는 커지면서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OLED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침투율이 확대가 되고 IT 기기 및 TV에 대한 OLED에 대한 침투율이 확대가 가속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OLED 업체들에 대한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재평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서플라이 체인 이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원래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형 면적의 OLED를 이미 했고 애플도 들어갔고 이번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로부터 패널을 공급받을 거란 이야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시장에 좀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대형 TV에 들어가는 거고 아이러니한 건 LCD 가격이 최근에 오른다면서요. 그러니까 OLED도 뭐 좋은데 가격 경쟁이 오히려 생긴다 이러면서 본다는 거예요. 정 변리사님, 네, 덕산 네오룩스가 대표적인 소재 기업인데요.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덕산 하이메탈에서 2014년 인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OLED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주력 제품은 OLED 패널에 쓰이는 HTL, R 프라임, 레드 호스트가 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OLED 재료 공급사로 잘 알려져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노트북, OLED 대형 QD OLED 패널 양산 계획뿐 아니라 BOE나 CSOT, 애플 등 글로벌 회사 등이 OLED 패널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다각화, 다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OLED 제품 출하량 확대에 따라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소재 쪽이라 사실은 얘기를 들어도 확 와닿지는 않는데요.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산 네오룩스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강점은 어떤 겁니까? 이제 OLED 패널은 수명이 짧고 발광 효율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LCD 패널과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도 이제 안 좋았던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덕산 네오룩스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이제 전공 수송층이라고 하는 HTL 재료를 개발하였고 삼중앙 전자를 이용해서 호스트 재료 개발을 또 추가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발광 효율과 수명을 개선시켰다 이런 평가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고순도 OLED 재료를 생산 가능한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고효율, 저전압, 장수명 특성을 갖는 적생 발광층 호스트,
재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레이어의 고순도 재료를 편차 없이 높은 생산량으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OLED 소재 쪽은 이제 일제가 그동안 강세를 크게 보이고 있었는데 덕산 네오룩스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을 이제 국산화를 이뤘다는 점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주고 있고요. 매출액의 10%나 연구 개발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OLED 소재의 효율, 개선, 제품 다변화에 현재 앞장서는 중입니다. 좀 정리하자면은 덕산 네오룩스의 핵심 기술은 고순도 소재의 합성, 정제, 증착, 이 분석 시설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수명, 발광 효율이 개선된 OLED 소재 개발에 성공한 점, 또 대량의 품질 안정성이 보장된 점을 주력 기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준 이사님, 덕산 네오룩스는 주로 그러면 앞서 이제 변리사님이 삼성 쪽 납품한다 그러셨는데요. 최근에 중국 쪽으로 수출 확대가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일단 덕산네오룩스의 제1고객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2020년을 했을 때 고객사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삼성에서 한 56%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덕산네오룩스가 이제 전략을 좀 취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재 중국 업체 비중이 46%까지 증가를 했고요. 중국 업체의 패널 업체라고 하면 BOE나 CSOT 등의 중국 업체 비중을 말하고요. 결국 중국 패널 업체들도 플렉서블 OLED에 대한 패널 생산을 본격화할 것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OLED 시장도 점차적으로 커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중국 쪽으로도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실적 좀 체크해 주세요, 이사님. 네, 원래는 그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 같은 경우에 특히 스마트폰 출하 시기에 맞춰서 3개월 전부터 양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애플은 코로나 때문에 11월 달에 출시를 했죠. 네. 그리고 보통 한 10월 달에 출시를 하는데 10월에서 11월 출시 예정이 맞춰서 3개월 전이면 한 7월 달부터 3분기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2분기 때문에 비순기로 인해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용 신규 소재에 대한 공급들이 2분기 때는 뭐 크게 증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 쪽 관련해서 가동이 시작되고 중국 패널 업체에 대한도 이 OLED 생산이 본격화하면 기대가 된다면은 실적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실적의 연간으로 봤었을 때 이 예상 실적은 1,8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540억 정도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25%,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2년에는 2,000억대 이상 이제 매출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내 성장 모멘텀들로 인해서 실적이 같이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성장폭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단이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보면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뭐 부채 비율 그다음에 ROE 재무 상황이 굉장히 좋네요. 예. 특허인항도 살펴봐야죠, 정경민 변리사님. 네, 덕산 네오룩스로 검색되는 특허는 총 855건입니다. 맞네요. 네, 상당히 많은 편이죠. 예. 한국에 622건 출원이 되었고 그중에 313건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평균 60건 정도 출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기관이나 학교로부터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특허를 살펴보면은 일본의 22건, 미국의 135건, 유럽의 17건, 중국의 59건, 대만의 10개 정도로 상당히 이제 해외에도 30%까지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매출 비중이 많다 보니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매년 출원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서 아까 연평균 60개라고 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약 100건에서 120건 가까이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이제 활발하게 하는 만큼 출원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술 분야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출원은 55%가 유기 전지 소자 분야였고요. 25%가 이 소자를 활용한 전자제품으로 이 분야 관련 출원이 대다수였습니다. 관련 특허군을 살펴보면은 고효율의 장수명 청색 소재 관련 특허 출원이 11건이 확인되었고 비카드뮴계 QLED 핵심 소재 특허 출원이 3건, 지연 형광 방식을 이용한 양자 효율을 개선한 소자 분야가 5건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모두 이제 덕산 네오룩스의 미래 주요 기술 제품군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특히 이제 고효율 장수명의 청색 소재는 성능 평가 중에 지금 있는 것으로서 아직 테스트 중에 있는 기술인데 벌써 특허 출원이 완료가 되었고요.
비카드뮴계 QLED 이 핵심 소재 원천 기술은 2015년부터 삼성전자와 함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술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개발에 성공한다면 업계에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허 보호에 상당히 힘을 잘 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의 특허 현황을 파악을 해봤고요. 이재준 이사님 주가 얘기하겠습니다. 수급도 봅니다. 지난 한 목요일부터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이제 급등했어요. 주가가 네.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기관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주가 네. 전망 목표가는 증권사에서는 또 어느 정도로 내고 있는지 주가 전망해 주십시오. 예, 일단 주가가 5월 달 말쯤에 해서 한번 그 지지를 받은 상태가 4만 원 부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1개월 동안의 수급을 보니까 그 외국인이 19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64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4만 원에서 그리고 최고점 6월 22일 최고점이 59,800원이었는데요. 거의 6만 원 선까지 올랐다고 보면은 단기적으로 50% 이상 이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저 주체는 결국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끌어올렸다, 주가를 좀 상승했다, 동력을 좀 보여줬다 하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 또 단기적인 과열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또 생각해볼 만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가격 조정에 대한 발생 가능성도 좀 보시고 5만 원 선에서는 아무래도 3월 달에 고점 3만 원의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이 5만 원 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번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과 이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실적 성장성은 굉장히 밝은 현재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과 태블릿 PC에 대한 대중화가 시작이 되고 이 OLED TV 패널 생산 시작이 됨에 따라서 2017년대의 전성기 때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증권사에서는 현재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상당 높였습니다. 리레이팅을 네. 해가지고 25배에서 30배 수준까지 현재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22년에 실적을 적용했었을 때 포워드 PER 자체는 30배이기 때문에 현재 8만 원 수준까지 실적을 봤을 때 주가는 8만 원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 목표가가 5만 원대 후반, 6만 원대에서 7만 3천 원, 8만 원까지도 목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PR 밸류가 몇 배라고? 30배 정도면 소재업체, 글쎄요. 소재업체가 이렇게 조금 평균적으로 좀 높게 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평균보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장에 네. 대한 부분들을 프리미엄을 줘가지고 멀티플을 좀 더 부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과거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 침투율이 증가를 하고 성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멀티플을 더 많이 부여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결국 디스플레이도 이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와 똑같이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차적으로 시장 규모는 커지면서 연평균 성장률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멀티플을 더 부여하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OLED 쪽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덕산 네오룩스이기 때문에 오늘 분석한다고 얘기하셔서 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가 좀 올라 있어서 예. 지금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네, 맞습니다. 조금 기다리면서 매수를 저울질하고 8만 원까지 볼 수 있다고 하셨네요. 네. 오늘 마켓 주민 OLED 소재 업체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특허 현황 또 실적까지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IPR 파트너스 이재준 이사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